네, 가장 간편하고 쉽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비교적 큰 혈관이 피하에 피부 바로 아래 지나갑니다. 그래서 초음파로서 상당히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봐서도 이거는 뇌로 올라가는 길목이니까 중요하죠. 거기에 혈전 생기면 바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를 살펴봄으로써 다음을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이 뭘까요? 예, 우리 전신이고 혈관이죠. 혈관 중에 특히 동맥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모세혈관과 정맥은 다 뺐습니다. 동맥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검사를 한 곳은 여기에 표시한 경동맥 일부분만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부분에 이상이 있을 때 다른 데는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동맥을 봄으로써 전체 혈관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 속은 완전히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봤습니다. 봤을 때 다음 보시는 것,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혈액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이쪽이 심장 쪽이고 이쪽이 그 뇌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얇은 회색 청막이 보이죠? 이게 내중막입니다. 이 두께가 정상적으로는 0.8mm 이하가 정상입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70대는 0.85, 그 다음에 40대는 0.86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는 0.8mm 이하가 정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 여기는 좀 달라졌죠? 이게 내중막 두께가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1.5mm 이상이면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다른 부위에 비해서 내강으로 0.5mm 이상 돌출했다. 아니면 주변보다 1.5배 두꺼워졌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동맥경화라고 진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를 봐서 살펴보고 관찰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내중막 두께. 그 다음에 이런 그 내중막 두께가 두꺼워진 플라그, 경화반이죠. 이것이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또 어떠한 형태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특히 내중막 두께가 두꺼울수록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발생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조사에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30대에 상당히 진행된 동맥경화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35세 남자입니다. 담배를 안 태우거든요. 근데 다만 아버지가 관상동맥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2.8mm의 상당히 큰 경화반이 발견이 됩니다. 35세 같으면 정상이 아마 0.6mm 정도 돼야 정상일 것 같은데 벌써 한 4배 이상 이렇게 두꺼워진 걸 봅니다. 다음 볼까요? 더 놀랍죠? 만 30세 남자입니다. 벌써 2.4mm 경화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대라고 이제는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더 놀라운 건데요. 저희 병원에서 얼마 전에 했습니다.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피가 흘러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화반이 내강을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내강 안에 까맣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괴사가 된 겁니다. 경화반이 괴사가 된 것. 다른 말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고름입니다. 이게 얇은 막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 막이 터지는 순간 바로 이게 돌발적으로 이게 혈전이 생기고 바로 뇌졸중이 생기고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도 봤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이 총경동맥의 내중막 두께가 0.1mm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은 18%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0.1mm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심근경색은 15% 증가합니다. 이 통계는 이제 2007년도에 발표됐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동맥 이제 해서 동맥경화를 진단했을 때
그러면 이 동맥경화는 한번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건가? 아니면 개선될 수가 있는 건가? 우리 처음에 이제 제목을 제가 붙였죠. 여러분은 답을 아시겠죠? 사실 과거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심장내과 의사인데 저희가 이제 전문의를 따고 할 때는 동맥경화는 한번 생기면 치료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개선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2020년도에 발표됐네요. 동맥경화가 유턴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상혈관이 동맥경화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조건을 잘 이렇게 맞춰주면 다시 이게 돌아갈 수도 있는 가역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비가역이 있다, 지금은 이제는 가역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근래에 많은 논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줄어든다 이런 논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개선이 될까요? 그 핵심은 바로 여기 보여드린 내피세포입니다.